원소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고. 수소가 약 74% 정도. 그 다음에 그의 3분의 1인 헬륨이 24%. 그럼 나머지 요 2%에 해당하는 게 기타 원소가 2%거든요. 그 2%를 가지고 나머지 수소와 헬륨이 아닌 어떤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 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건 우리 지구 핵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이 핵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고 들었죠? 대부분 그들이 철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는 철 원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산소 원자가 많아요. 물론 요 다른 원자들도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은 거 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소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는 철이 가장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철 원자가 가장 많을 것 같잖아. 그쵸? 철이 가장 많고 그 두 번째가 산소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있죠? 여기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 자,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봤을 때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누구냐면은 산소가 가장 많아요. 산소가 많고 두 번째가 탄소. 그 다음으로 수소, 질소 등등 순서 있는데, 여러분이 알 것은 여기 산소와 탄소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산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탄소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가 가장 많구나. 자, 이런 거 쉽게 외우려면은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산 사람이 좋아요? 탄 사람이 좋아요? 탄 사람 무섭다, 그치? 산 사람이 좋다. 사람은 산소가 더 많고, 지구는 가운데가 철로 가득 차 있다. 지구는 철이 산소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원소의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별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 우주가 넓디 넓은 우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우주에는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별과 별 사이에서 모여가지고 우주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야. 퍼져 있는데 이게 가스 형태로 이렇게 구름처럼 모여 있다가 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사이를 채우는 물질을 별과 별 사이를 채운다. 그래서 우리가 성간, 별 성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성간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성간 물질들이 어떤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중력이 생기게 되겠죠. 질량이 모이면서. 이 중력이 생기면서 이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때로 이렇게 이루게 되거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별을 이루는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성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성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게 수축이 되면서 중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중심에 질량이 커지니까 이 중력이라는 게 생기면서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 이게 아주 매우 큰 중력을 가지는 원시 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성간물질이 첫 번째, 성간물질이 많이 모인 곳을 성운이라고 하고, 이 성운들 중에서 이런 성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어떤 중력이 발생하게 되면 수축을 하면서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된다. 이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매우 높이 증가한다고요. 그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 증가하게 되면요, 이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 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별 안에서 수소 원자가요, 수소 원자 4개가 헬륨으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핵들이 모여서 합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핵융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원리로 핵융합이 일어나냐면, 수소는 우리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수소의 질량은 여기 양성자 하나와 마찬가지예요. 얘가 수소를 그림으로 양성자로 표현하면 수소 하나가 양성자 하나니까
질량으로 표현하면은 양성자 4개의 질량과 마찬가지라고 수소를 표현하면요. 요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핵을 가지고 있다고. 물론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이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아요. 실제로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질량은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된다면 수소 4개는 질량으로 따지면 양성자 4개의 질량과 거의 맞먹는 거고, 헬륨의 질량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과 맞먹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 1개의 질량이 중성자 1개의 질량보다 양성자 1개의 질량이 중성자 1개의 질량보다 아주 약간 커요. 그러면 이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면 질량이 처음보다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변했으니까 질량이 약간 감소하겠죠? 그죠?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요 m이라는 거는 질량이거든요. 어떤 질량이 손실이 일어나면 이 손실된 질량 곱하기 c, 요 c는 빛의 속도거든. 약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per sec의 속력, 요거를 제곱한 것만큼을 질량 손실을 곱한 것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질량이지만 이 안에서, 이 별 안에서, 처음 형성된 이 원시별 안에서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정말 수십억 개가 이 안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과정이 질량 손실에 의한 에너지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 별 안에서 어마어마한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안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즉 수소가 헬륨으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뀌는 이 과정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그게 뭘로? 그게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하면서 드디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일생을 보면은 별도 아기 때가 있고 매우 튼튼하고 건실한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로 이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별의 청년기, 별이 지금 아기 시절부터 별이 생기기 시작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청년기로 접어들게 된 이 별은 오랫동안 별의 크기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별의 크기가 유지가 돼요. 왜 유지가 되냐면 이 밖으로 폭발하려고 하는, 그죠? 이 밖으로 폭발하려고 하는 별의 압력, 이 별의 압력과 이 내부로 이 별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뭐가 있겠어요? 중력이 있겠지? 바로 이 압력과 별의 중력이 같아지면서 청년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과 폭발하려는 이 과정과 얘를 잡아당기려는 중력의 크기가 일정해지면서 별들이 크기가 일정한 상태, 이런 일정한 상태,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그런 별의 청년기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기 써있죠? 바로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다시 별의 청년기를 뭐라고 한다? 주계열, 메인, 주로 별의 메인이 되는 그런 계열을 이루고 있는 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별의 이름이에요. 이 주계열성을 지나게 되면 별이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별이 노년기로 가서 이제 별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 별은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이 되고 이 성운들이 모인 곳에서 원시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 핵융합이 일어나면 질량 결손된 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청년기의 별로 접어들게 되고 이 청년기 별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오랫동안 주계열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했던 바로
별의 탄생과 주 계열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 구성 원소 이건 간단한 거고요. 두 번째 별의 생명 탄생과 주 계열성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고요. 자, 요거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